이 무너진 건물, 구부러진 철골 틈새를 뚫고 한참을 파헤친 끝에 소중한 생명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10초 만에 건물이 내려앉고 2000년 역사 자랑하는 오래된 성도 자연의 위력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는데요. 이미 최소 8,000명 넘는 목숨을 앗아간 튀르키예 대지진, 2만 명 넘는 사망자가 생길 수 있다는 WHO의 경고까지 나오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튀르키예 못지않게 어쩌면 상황이 더 나쁘게 흐를 수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이번 지진 발생한 튀르키예 동남부 지역, 국경에서 불과 90km 정도 떨어진 지점이었는데요. 이 국경 건너편에 자리한 국가, 바로 시리아입니다. 면적 약 18만 5,180제곱킬로미터, 인구 약 2,320만 명, 아이폰으로 유명한 스티브 잡스, 그의 아버지가 바로 시리아 출신, 여기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 하나인 수도 다마스쿠스로도 잘 알려져 있죠. 그런데 미 바이든 대통령, 이 튀르키예에 대한 지원을 언급하면서 시리아는 공식적으로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In Syria itself, we have US-funded humanitarian partners that are coordinating life-saving assistance. These funds, of course, go to the Syrian people, not to the regime. That won't change. 여기에 시리아 피해 돕겠다는 이스라엘의 지원 의사는 시리아 정부가 거부하기도 했죠. 명목상으로는 살인자의 지원 안 받겠다는 이유를 댔지만 복잡한 속사정이 존재하는데요. 바로 13년째 이어지고 있는 시리아 내전 때문입니다. 튀니지를 시작으로 2010년대 중동 지역을 강타했던 아랍의 봄, 그리고 시리아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정권과 반군 사이 내전이 발생한 건데요. 처음에 알려진 건 독재 대 반독재 구도, 하지만 실상은 더 복잡했습니다. 시리아 인구 가운데 87%는 이슬람교, 그리고 그중 절대 다수는 중동 이슬람 세계의 주류인 수니파입니다. 시아파는 전체 인구의 13% 남짓, 그마저도 여러 소수종파로 또 나뉘어 있죠. 문제는 이 시아파 일부를 차지하는 알라위파가 지금 시리아의 정치, 군사 권력을 쥔 기득권이라는 겁니다. 물론 100년 전만 해도 사정은 반대였습니다. 알라위파, 다수인 수니파에 의해서 이단 취급을 받으면서 각종 차별을 받았었죠. 하지만 프랑스의 식민 지배가 모든 걸 바꿨습니다. 이 소수민족, 소수종파에 힘을 실어줘서 그들끼리 다투게 하고 또 열강의 지배를 쉽게 하는 유럽의 식민 정책, 알라위파에는 한 줄기 빛으로 찾아온 겁니다. 1970년 쿠데타 일으킨 하피즈 알 아사드 장군, 그리고 50년 넘게 유지되는 권력, 이 아버지에서 아들로 2대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소수인 이들이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요인, 첫째, 다른 이슬람 소수종파는 물론 기독교, 그리고 필요하면 세속주의 수니파 일부까지 연합, 둘째, 내전에서 진다면 꿈도 희망도 없어진다는 절박함, 군대에 갈 수 있는 연령의 알라위파 청년 그 3분의 1이 전사했다는 2015년의 보도가 대표적인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호한 반군 정체성, 알라위파 현 정권에 반대한다는 걸 빼면 저마다 셈법이 다른 상황이라는 겁니다. 시리아 반군 크게 세 부류로 구분이 되는데요. 첫째, 이슬람 근본주의, 우리가 익숙하게 들어온 IS와 이슬람 전선, 또 과거엔 알카에다의 지원을 받기도 했죠. 둘째, 세속주의 반군 세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수민족인 쿠르드 계열까지 다양합니다. 내전 초반에는 반군이 우세했습니다. 하지만 이들끼리 서로 물고 뜯으면서 지금은 다시 정부군이 대부분의 지역을 수복한 상황, 그리고 이 반군의 남은 거점이 이번 지진으로 직격탄을 맞게 된 겁니다. 지진 피해 지원하겠다는 이스라엘의 말에 시리아 정부가 당당히 거부를 외친 이유, 오랜 기간 총국이어는 두 나라의 감정도 있겠지만 피해 지역이 반군 거점이라는 것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요인 중 하나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번 시리아 피해를 보는 국제사회의 셈법도 복잡하기만 합니다. 시리아 정부를 지원하는 대표적인 국가, 바로 러시아와 이란이기 때문이죠. 시리아의 타르투스, 이곳에 러시아 해외 유일한 군항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 시리아, 놓칠 수 없는 중동의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첫째로 주요 무기의 판매 시장, 둘째 무기 성능 시험의 장, 마지막으로 러시아 용병의 실전 경험까지 높일 수 있다는 거죠. 이 러시아가 시리아 내전에서 정부군 편에 서서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이유기도 합니다. 여기에 시리아, 이란과는 같은 시아파고 또 반이스라엘 친러시아, 여기에다 미국으로부터의 경제 제재라는 공통분모로 묶여 있습니다. 이 시리아 정부를 향한 미국 포함 서방 세계의 시선이 곱지 않은 요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서방이 시리아 반군을 밀어주기도 애매한데요. 여전히 반군 중 이슬람 극단주의 비중이 높은 상황, 자칫 서방의 물적, 인적 자원을 소모해서 서구 세계에 반대하는 이슬람 근본주의 국가 만드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나마 종교 문제 덜한 쿠르드족 통한 간접 지원, 이마저도 미국 포함 서방 각국 정권의 성향에 따라 발을 넣었다가 빼기를 반복하는 형국인데요. But I don't think our soldiers should be there for the next 50 years guarding a border. America liar! I will fuck Turkish! If you go inside the country, hurting people!
이를 틈타서 영향력 확대하는 국가 바로 튀르키예입니다. 시리아의 병력 파견에서 특정 반군을 지원하면서 자국과 붙어있는 시리아 영토의 장악력 높이고 여기에 시리아에 있는 쿠르드족과 튀르키예 내 쿠르드족이 서로 손을 잡는 걸 막는 효과까지 기대하고 있죠. 그러면서 자연히 쿠르드족 반군과 이 튀르키예 지원받는 반군 사이 전투로까지 이어지는 점점 쉽게 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발생한 미사일보다 더 무서운 지진, 이 내진 설계는커녕 거듭된 폭격으로 약해질 대로 약해진 건물, 여기에 현지 시각 새벽에 발생한 지진, 구호 활동 쉽지 않게 반복되는 여진에다가 굶주림과 추위까지 덤으로 따라오고 있는데요. 특히 시리아 반군 지역은 제대로 된 피해 집계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병상은 포화 상태, 산소 호흡기까지 돌렸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요. 그리고 지진보다 더 무서운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리아를 향해서 구호물자 보낼 수 있는 유일한 길목, 튀르키예와의 도로가 이번 지진으로 막힌 상황. 지진 전에도 각종 구호물자에 기대해야 했던 반군의 지배지역, 즉 지원 물품의 재고가 곧 동나고 말 거라는 분석인데요. 13년째 이어진 내전, 각 종파 간의 이익을 위해 또 각국이 서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종파와 열강의 이른바 체스판이 되고만 시리아. 평화의 길은 여전히 흐린 상황에서 이 고통은 이곳에 터잡은 평범한 사람들, 피란민의 목. 진정한 재앙은 이제부터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암울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방 이슈 박광렬이었습니다.